번째 연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계명대 감염내과 이지연 교수님이십니다. 이지연 교수님은 동산병원에 계시면서 2020년 2월, 3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2년 넘게 수고를 해오신 분이시고요. 아마 모든 우리나라의 웨이브를 다 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교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역시 코로나 환자 진료에 계속 매진하고 계셔서 이지연 교수님 강의는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지연 교수님께서 코로나 환자 치료를 하시면서 단클론 항체 치료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험과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지연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 감염내과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단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고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내용과 짧으나마 제 지난 1년간의 이런 단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불리는 그 사스코비2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러스 표면을 구성하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주로 이 항체 치료제가 타겟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변이가 많게 되면 그 항체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좀 비교적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사스코브2 감염에서 그 회복된 환자의 혈액이나 또는 그 사스코브2 안티젠에 노출된 그 휴머나이즈드 마우스에서 이제 유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환자들이 적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혈장들을 바로 투약하는 혈장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환자들의 하기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투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그 호흡기 세포에 있는 ACE2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제 세포 내로 침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렴을 2차적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부착을 해서 그 ACE2 리셉터에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이렇게 침입을 하지 못한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 있는 그런 면역 체계에 의해서 사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포 내로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침입되어 있는 감염 초기에 약제를 투여할수록 좀 더 그 약제의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 중인 이러한 항체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제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레그담비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4가지 약제들은 FDA에서 승인 또는 긴급 승인을 받은 약제들이고요. 지금 4번째 보시는 실가비맙 그리고 틱사세미밥 병합요법으로 하는 이 약제, 이부실드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보다는 프리엑스포저 프로필락시스로 그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이제 12세 이상 그리고 40kg 이상의 그 환자들 사람들에게서 이전에 코로나 감염력이 없고 또 최근에 코로나에 노출된 그러한 과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백신의 효과를 이제 백신을 맞을 수가 없거나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위험군들에게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뮨 리스판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면역 저하 상태인 사람들 또는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치료제들의 삼성 결과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그 카시리비맙, 임데미맙 그 병합요법의 경우에는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18세 이상 고위험군에 투약을 했었고, 투약한 그룹에서 바이럴 로드가 좀 더 빠르게 플라세보에 비해서 감소를 했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입원 및 사망률을 약 7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라니비맙과 이테세미밥 이 두 가지 조합의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700mg, 1400mg을 삼상 블레이즈 보안 스터디에서 이제 투약을 했었고 이 경우에는 12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약 70%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트로비맙은 이제 삼상 스터디인 코멧 아이스 스터디에서 약 580여 명 정도를 인도를 했었고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18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500mg을 투약했었고 그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85%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그 첫 번째 보시는 카시리비맙과 임데비맙 조합의 경우에는 보통은 IV로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서브큐로 투약한 그룹에서도 바이럴 로드가 이제 비슷하게 감소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서 만약에 IV 주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제의 경우에는 PR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PR로 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약을 이제 네 도주로 나누어서 약 2.5cc씩 PR 주사를 네 부위에 다른 부위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IV보다는 그 서브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IV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이제 IV 투여가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좀 치료가 딜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것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저희가 FDA 승인을 받은 약제들의 임상 효과를 살펴봤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국내에서 개발된 레그담비맙, 레키로나입니다. 그 레그담비맙의 삼성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위험군에서 주로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위험군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을 플라세보 그룹에 비해서 72%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임상 증상 개선 면에서도 약 4.7일 이상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역가 면에서도 그 투여 7일째 위약군과 비교해서 레그담비맙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지난해 2월 달에 레그담비맙이 긴급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초기에 이제 국내 적응증은 증상 발생 7일 이내에 폐렴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투약을 가능했었고 초기에는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또는 뭐 고혈압,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이렇게 이제 제한된 그런 고위험군에만 투약이 가능했었고요.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국내 적응증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됐었고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넓어진 그런 그 적응증으로 지금까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7일 이내 환자 중에서 폐렴이 있는 경우에 투여가 가능하고 폐렴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요소들이 있으면 투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령 면에서는 만 50세를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하고 BMI가 30을 초과하는 비만인 환자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만성 폐질환 그리고 추가된 것이 만성 신질환, 간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추가해서 이제 면역 저하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또 추가로 고위험군에 추가가 돼서 레그담비맙을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그담비맙의 경우에는 kg당 40mg을 단회 요법으로 한 번만 투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노말셀란 250ml에 믹스를 해서 60분간 IV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간기능 장애나 신기능 장애 환자들을 보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러한 환자들에서 사실 뭐 약동학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런 면역 글로불린의 분해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간장애나 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에서 어떤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동일한 용량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아직은 투약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복한 이후에 백신 투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치료 기간 중에 그 레키로나와 같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그 체내에 남아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그 추후에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약제의 관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90일 이후에 백신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키로나 3상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인놀이 좀 많이 된 면이 있었고,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백인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사실 동양인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실제 투약했을 때도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자 기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향적 자료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2개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그담비막 그룹이 234명, 그리고 서포티브 케어를 했던 그룹이 544명이 확인이 됐었고요. 사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입원율에 대한 차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레그담비막 투약군에서 중증으로의 이완율은 이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그룹 간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레그담비막 그룹이 51.8세, 그리고 서포티브 케어 그룹이 56세로 이제 나이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기저질환에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그 그림처럼 이제 레그담비막 그룹 234명과 저희가 서포티브 그룹 234명을 1대1로 PS 매치 코호트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했었고, 다변량 분석을 시행했을 때 그 레키로나를 투약한 그룹에서 중증으로의 진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여기 있는 D 그림처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이주에 대한 인비트로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알파 변이에서는 대부분 그 항체 치료제들이 중화능을 잘 유지하는 데 반해서 베타와 감마 변이에 있어서는 밤라니비맙과 에트세미밥의 그 인비트로 서셉터빌리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시리비맙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용 시에는 서셉터빌리티가 감소를 했지만 그 임데미맘을 병합을 한 경우에는 서셉터빌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트로비맙의 경우에는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모두 인비트로 서셉터빌리티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국내 약제인 레그담비맙의 경우에는 베타, 감마, 델타에서 인비트로 서셉터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으로 실험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 레그담비맙의 효과를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마우스에서 이제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8시간 이후에 레키로나를 각각 투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N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그 감염이 되지 않은 주의이고, 플라세보는 이제 투약을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매일 몸무게를 측정을 하고 또 3일째, 6일째 하부 호흡기 령 샘플을 채취를 해서 각각의 이제 몸무게, 생존율, 바이러스 역할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 플라세보 그룹은 5일째 보시면 75%가 생존을 했었고 6일째 모든 개체가 사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레키로나를 투약했던 그룹에서는 100% 생존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B그림에 보시는 각 농도별 투여군의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40mg, 80mg kg당 투여군에서는 그 비감염된 마우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런 이제 몸무게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렁 샘플에서 바이러스 역가를 보았을 때도 그 3일째, 6일째 모두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특히 6일째에서는 모든 농도의 투여군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분석이 완료되지가 않은 자료라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델타 변이에서의 어떤 레그담비맙 투약을 했던 그런 후약적 자료 조사에서 델타 변이에서 이제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그 중증으로 이완율이 소폴티브 그룹에서는 약 한 15% 정도, 그리고 레그담비맙 그룹에서는 한 5% 정도로 확인된 바 있어서 추가 분석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인비트로 스터디 결과와 다르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제 이 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틱사제미맙, 그 실가비맙 약제들이고요. 이부실드라는 이제 프리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로 승인을 받은 약제인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고용량으로 투약했을 때 와일드 타입처럼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그 변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임베미맙이랑 카시리비맙 그 병합요법이랑 밤라니비맙과 에테세미맙 병합요법의 경우에는 그 인비트로 그 스터디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런 서셉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국내 약제인 레그담비맙의 경우에도 이렇게 인비트로 스터디에서는 서셉터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S309, 여기 보시면 S309라고 되어 있는 게 소트로비맙인데요. 이 약제의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과 거의 유사하게 인비트로 서셉터빌리티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DC에서는 이 두 가지 약제들, 밤라니비맙, 에테세미밥 병합이랑 그런 카시리비맙, 임데비맙 병합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약제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공고하지 않고 생산을 중단하고, 그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소트로비맙을 이제 치료로 그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임산부에서의 투약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사실 임산부가 그 3상 스터디에서는 뭐 따로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투약에 대한 임산부의 안전성은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스터디의 경우에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투여한 51명의 임산부 자료를 후양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카시리비맙과 임데비맙 병합요법을 이제 투약을 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자료 분석을 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는 없었고, 이 중에 29명이 건강하게 출산을 하였고, 그리고 21명은 자료 조사 당시 임신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였었고요.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산을 했었는데, 이는 항체 치료와 무관한 이제 콘제니탈 어너멀리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로 단일 기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레그담비맙 투여를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환자분들이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단 3상에서 확인된 이상 반응으로는 우선 약물 관련 SA 보고는 한 건으로 발진으로 입원한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상 반응으로 인한 탈락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작년 2월부터 한 1,800명 정도 환자를 투약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래시가 발생한 환자가 초기에 한 건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저희가 발열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을 때 그 투약 당일에, 투약 직후 또는 그날 당일에 좀 하이피버가 일시적으로 좀 확인되는 그런 소견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투약 1일,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는 양상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